코로나19의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확산의 패턴을 설명하는 것. 그런 부분이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 데이터를 모아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사실 전체 데이터가 보여주는 평균적인 거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에 대한 평균을 이해했다고 해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을 이해한 것은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성이 네. 전체에 비교해선 어느 정도 틀 안에서는 부합하는지 아니면 많이 벗어났는지 그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요즘 이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빅데이터뿐 아니라 스몰 데이터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응용 가능성 그런 네. 것을 먼저 염두에 두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해하고 싶은 거죠.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과학이라는 어떤 시선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음에 단지 어떤 이해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출발한 연구지만 이렇게 얻어진 연구 중의 일부는 일상에서도 충분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미래를 예측한다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어떤 변동성, 그 폭을 예측하는 거지 주식시장에 대한 연구에서도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동의 폭이 어느 정도 안에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도움이 될 여지가 많이 있죠. 통계물리학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수많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커다란 물리 시스템을 생각하고요. 그 물리 시스템 전체가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지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바로 통계물리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의 확산 패턴도 저와 같은 사람들은 먼저 데이터를 보려고 합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데이터만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정보의 도움 없이 데이터만을 이용을 해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의 데이터인데요.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린 것이 이제 거의 한 달 전쯤 됐네요. 지금 현재는 또 바뀌었을 겁니다. 제가 9월 11일에 그려본 이 데이터를 보시면 중국 그리고 대만의 경우엔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우리나라 과거 메르스 때와 비슷한 단 하나의 S자 커브와 같은 유사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나의 S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형태를 보여주고요. 오스트리아의 데이터를 보시면 마치 첫 번째 S자가 끝나기 전에 두 번째 S자 증가가 시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이제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함께 그려볼 수도 있는데요. 그려보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실 수 있듯이 두 번째 그 대규모 확산이 시작되고 있었음을 9월 11일 당시에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할 수 있고요. 미국의 데이터는 첫 번째 대규모 확산이 어느 정도 그 확산의 증가세가 멈추기도 전에 두 번째 대규모 확산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이 그래프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시 9월 11일 당시 미국의 경우엔 두 번째로 대규모로 일어난 확산이 그 증가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도 이런 데이터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인 거죠. 한편 러시아는 딱 하나의 S자만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이미 9월 11일에선 지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뭐 어떤 그 아주 구체적인 어떤 과학의 이론을 모르더라도 뭐 저뿐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도 이렇게 그래프로만 표현해도 그래프로에 담긴 그 당시 그 나라의 확산의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코로나19가 우리가 지금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그림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전 세계 데이터입니다. 이 전 세계의 데이터를 보시면 아까 제가 우리나라 메르스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메르스 때 보시면 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처음에 아래로 볼록인 형태를 따라서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위로 볼록인 형태로 바뀌면서 감염의 확산이 이제 어느 정도 멈추는 단계에 접어서 더는 것이 전형적인 S자로 보이는 감염병 확산의 패턴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전 세계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의 확진자의 규모는 여전히 아직도 아래로 볼록의 S자 형태의 초기 부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결국 변곡점을 지나고 위로 볼록의 형태로 바뀐 다음에도 시간이 훨씬 더 지나야 최종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의 확진이 멈추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의 앞부분에서 뭐 아무리 짧게 잡아도 6개월, 아마 저는 6개월 안에 감염 확산이 멈출 거라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기대 같아서 전혀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한동안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런 확진자 커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 좀 안타까운 소식인 거죠. 이렇게 뭐 제가 감염병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요. 근데 이처럼 그래프로만 그려봐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누구나 어떤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프의 모양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 그 그래프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직은 전 세계가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 그래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나라 데이터를 제가 살펴본 그림인데요. 이 데이터를 살펴보고 보면 정성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에 S자 증가가 그 곡선을 따른 증가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무려 한 4번, 5번, 6번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발생한 S자형의 감염이 현재 우리나라의 확진자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로 생각해 본 그런 그림입니다. 9월 초쯤에 이미 5번째 S자 곡선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5번째 S자 곡선이 당시 9월 11일 당시에 증가의 모양이 좀 주춤해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5번째 증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그래프만 봐도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2번째 S자 커브였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5번째 S자 커브가 규모가 그에 못지않다. 어쩌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건 전 세계 데이터에서 제가 그림을 조금 다르게 그린 건데요. 모든 나라가 거의 일정한 직선의 꼴로 증가하다가 어떤 나라가 감염의 확산을 이제 성공적으로 멈추게 되면 그럼 모든 나라의 그 나라의 커브가 아래로 꺾여서 급격히 아래를 향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염의 확산이 여러 나라가 이렇게 동기화되는 효과 같은 것을 이 그래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미 상황이 안정적이었다고 생각했던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다시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게 그런데 거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패턴들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나라가 함께 노력해야지만 코로나19를 확산을 막을 수 있지 한 나라의 어떤 독립적인 노력만으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어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전체의 패턴을 이해하는 정교한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의 문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즉 과거에서 오늘까지의 패턴이 오늘부터 미래에도 유지된다면 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추정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래에도 그 패턴이 유지된다라는 것은 전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예측을 예측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요. 저는 이것이 요즘 나우캐스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현재를 예측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이와 같은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패턴으로 현재를 인식하는 것, 그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데이터 그리고 통계 물리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하고 있는 저와 같은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